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바로 금리 구조예요. 그런데 최근 뉴스에 5년 전 2%대 금리로 대출받았던 분들이 이자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담대의 금리 구조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자 폭탄의 주인공 혼합형 구조의 함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 아는 남자, 은행을 졸업한 대출도사 숑군입니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도 중요하지만 체크해야 될 게 금리 구조입니다. 대부분 한도가 얼마나 나오냐,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를 선택하는 거는 내가 선택 안 하고 그냥 은행원한테 맡기거나 그냥 싼 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내 집 마련 주택담보대출은 우리가 사용기간이 길어요. 1년 쓰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사용기간이 평균 7년입니다. 이 7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7년 동안 거기에 살거나 아니면 그 집을 매도하고 대출 상환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들여서 내 대출을 상환, 7년 안에 뭔가 이벤트가 생겨서 이 대출이 상환이 되는 거야. 그럼 이 7년간 금리를 잘 선택을 해서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금리 선택하는 것도. 그런데 예전이라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 선택이 되게 심플했는데, 지금 시점엔 대출 규제도 복잡하지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리 선택이 좀 더 복잡해졌어요. 하나만 고려하면 안 되고 둘, 셋까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냥 어떤 금리가 유리하다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할 때 금리 유형이 총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고정형. 말 그대로 대출 처음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이야. 변하지 않아. 금융위기가 오고 뭐 금리가 인상이 되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정형 금리는 일반 은행, 카카오뱅크, 보험사 주담대,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에서는 아직까지 없어요. 고정형 금리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신혼부부 생애 최초 디딤돌, 그리고 보금자리 디딤돌에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금리 변동 걱정이 없어요. 그죠? 뭔 일이 일어나건 나는 그 금리만 내면 돼. 그런데 아쉽게도 고정이다 보니까 처음 시작 금리가 다소 높습니다. 물론 디딤돌과 보금자리에서 신혼부부야, 다자녀 가구야, 연봉이 적어 이런 경우에 그런 금리 할인 혜택을 통해서 시작 금리를 낮게 낮출 수도 있어요.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2%대도 받을 수 있고 보금자리도 3% 초중반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30년, 최장 50년까지 금리가 저렴하게 쭉 가죠. 제 경험상 손님들 만나보면 주담대출 상환하는 거에 되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상환 안 하세요? 아깝대. 아니 뭐가 아꾸세요? 이자가 들 나가는데 원장을 딱 까보니까 대출 이자가 0.7, 0.5이래. 와, 여러분 이거 주변에 봤어요? 이러면 누가 대출을 상환하고 싶겠어. 그죠? 다시는 그 사람 평생 이 금리는 받아볼 수가 없거든, 0.5.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40대 가장 남자들. 내 집 마련을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했어. 그때는 정책 모기지, 디딤돌 보금자리가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리를 0. 몇 프로, 1. 몇 프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거야. 10년 동안 코로나도 겪고 금리 급등하던 시절도 겪고 쭉 겪었지. 1% 금리를 계속 내면서 이제 얼마 안 되고 원금 많이 상환해서 잔액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0대 후반 40대가 돼서 아내가 막 내 집 마련 해야 된다고 대출 많이 받자고 얘기하면 가장들 생각하는 게, 야, 대출 이자가 얼마냐? 지금 1%인데? 지금 4%인데? 4배가 뛰는 거잖아. 매월 100만 원 내던 걸 400을 내야 돼. 또 한 가지. 지금 대출을 많이 상환했단 말이에요. 주택가격도 그때 보금자리가 5, 6억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10억짜리를 간대. 그럼 대출이 지금 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았다고 했으면 10억짜리 가려면 대출을 4억, 5억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도 2배? 이자는 4배. 그럼 여기서 이제 현타가 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10년 전에 그 선택이 맞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냐? 그냥 냉정하게 제 채널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금리는 이제 고정형으로 좀 2%대 3% 초반 갈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을 보라고. 디딤돌 보금자리가 5억, 6억짜리 아파트잖아요. 5억, 6억짜리 아파트가 당신이 살고 싶은 그 아파트일까? 자녀들이 원하는 학군지 또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아파트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좀 더 나은 삶과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서울, 인서울 하려고 해도 10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역세권 신축에 가더라도 10억에 육박하는데 거기서 깨고 나와야 돼. 여러분,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내가 익숙한 거를 선택하게 되고 뭔가 변화를 싫어한단 말이야. 가장이면 더더욱 그렇지. 딸려진 식솔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대출을 많이 내고 이런 행위 자체가 되게 위험 부담으로 느끼는데, 여러분 세상이 바뀐 거 아시죠? 다 같이 저금리 시대이고 유동성 팽창하는 국면이잖아. 나의 젊을 때 시절의 선택의 패러다임으로 지금을 선택하면 우리 자녀가 고생한다.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 해라.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고정형 금리가 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명확해. 그 안에서밖에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걸 깨고 나와야 돼.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자, 주담대 금리, 이제 고정형 금리가 있고 또 변동형 금리가 있습니다. 변동. 금리가 변하는데 변동 주기가 6개월이에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처음에는 변동 금리가 더 싸요. 근데 오르면 6개월 뒤에 바로 변동이 돼. 말 그대로 이거는 뭐야? 시장에 맡기는 거야.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내 주담대 금리가 변동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금리가 또 뭐가 있냐면 주기형 금리라고 있어요. 이 주기형은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를 더 늘린 겁니다. 변동주기를 5년 이상 가져갑니다. 변동형은 6개월 단위 이렇게면 주기형은 5년이야, 5년. 그래서 6개월 단위 변동의 단점인 자주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할 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거를 5년으로 벌리면서 약간 리스크를 줄였다. 대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의 장점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주기형 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혼합형 금리예요. 이 혼합형 금리는 우리나라가 주담대 중에 변동형 금리가 압도적입니다. 70%에 육박하는 게 변동형. 예전에는 3개월짜리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폭등하는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금융위에서 혼합형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혼합형은 뭐냐면 하이브리드. 그래서 고정 기간이 만기까지가 아니라 대출 기간 중에 처음 5년만 고정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 6개월 단위로 다시 시장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5년간은 고정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5년이 끝나는 구간이 이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기사에 뜬 거야. 5년이 끝나는 순간 금리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데 뭘로 바뀌어요? 변동으로 바뀌면서 다시 리프라이싱, 금리가 재조정이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1월 4일 날 기사예요. 한국경제. 단독 주담대 5억 받은 영끌족 이자 720만 원 더 낸다. 5년 전 주담대 이자 폭탄 덮친다. 고정형 금리 재산정 쇼크. 이게 혼합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2%대 빌린 대출이 4%까지 치솟아서 이게 2배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좀 더 읽어보면 5년 전에 초저금리 시대에 주담대 받은 뒤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이 16조 원이다. 어마어마하네. 16조 원 대출이 여러분 금리가 최소 1.5 인상되는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제가 그때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농협 대출인데 2021년 4월 28일 날 받았어요. 그때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에서 적용금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4월 28일 날 받았는데 이때 제가 금리 선택한 게 앞에서 설명드린 변동금리 주기가 3개월 변동이었어. 그래서 3.18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상금리는 변하지 않아.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3개월마다 변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좀 떨어졌어? 올랐네. 0.3 플러스? 이때는 거의 1.0 올랐어? 다시 좀 떨어지다가 이때 1.5 오르고 이거 2.6 오르고 이때는 거의 3% 올랐어. 자, 제가 3.18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3개월마다 오르면서 이게 몇 프로까지 갔어요? 6.39까지 갔다. 거의 2배 갔다. 진짜 2배. 처음에 이자 100만 원 내다가 200을 냈습니다. 200을. 만약에 21년 4월 달에 앞에서 얘기했던 혼합금리 5년간 고정이고 변동으로 갔다면 이 5년은 좋았겠지. 3.18로 그냥 갔겠지. 그죠? 그런데 이게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니까 이게 고삐가 풀린 거예요. 이게 제 사례입니다. 사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대출 금리 그래프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가 이때였죠? 언제였어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제가 받았던 시기가 여기였어요. 근데 저보다 빨리 받으신 분들은 이 낮은 구간에 2%대 금리를 받았다고. 2.0 얼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자 주담대 금리가 5에도 육박을 했고 지금 현재 4% 정도 수렴합니다. 그럼 2020년에 받으신 분 요때 고정금리 기간이
끝난 거야. 그럼 이때부터 변동인데 4%로 폭등하는 거지. 이 그래프에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사에서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고정에서 변동으로 바뀌는 시점. 나는 금리가 계속 고정으로 되는지 알았는데 왜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나 여러분, 대출은 하나의 계약 관계잖아요. 은행 창구 가서 또는 상담사 만나서 우리가 자필 서명으로 내 이름 수십 번 쓰고 거기에 금리도 체크합니다. 혼합금리 체크하고 5년 뒤에 6개월 단위로 변동한다. 6개월 뒤에 변동되는 시점에 가상금리가 몇 프로다. 이것까지 다 적었다고. 단지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단 말이야. 기준금리가 그 시절에 비해서 거의 2% 가까이 올라 있기도 했고, 그리고 아쉽지만 5년 뒤에 변동이 될 가상금리를 많이들 높게 책정합니다.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5년 뒤에 벌어질 일 별로 신경 안 쓰잖아.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거고, 은행은 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가상금리를 대부분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변동금리로 바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왜 내 대출이자는 오히려 오르는 걸까요? 자, 이 부분 너무 이해가 되는데, 기준금리라는 용어를 썼을 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은행 대출의 기준금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대출의 기준금리가 절대 내리지가 않아. 방향이 같을 때도 있는데, 특히 요즘 최근 2, 3년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대출금리가 더 많았었어. 왜냐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그냥 회의에서 정해지는 정책금리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서 정해질 뿐이야. 미국은 내리는데 우리는 못 내리고 있잖아, 기준금리가. 그죠? 시장에서 내려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그 왜 그래? 한국은행장님 얘기 들어보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 압박에 받는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못 내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많이 내려오긴 했지.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인데 이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크게 방향이 커플링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대부분 정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주신 코픽스 금리도 시장금리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보시는 것보다 시장금리가 중요하다. 지금 은행에서 얘기한 게 5년 전 대비 코픽스에 비해서 지금 코픽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코픽스 금리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질문자분이 받았을 때 코픽스는 한 1%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코픽스가 몇 프로예요? 2.75, 2.5 정도 된다고.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한 2% 올랐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금리가 올랐다가 다행히 내려온 거지. 사실 내 금리가 만약에 여러분 5년 되는 시점이 여기였어 봐. 그러면 2%가 뭐야? 3%가 올라갔을 거라고. 다행히 지금 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만 오르는 거지. 사실 금리가 지금 내려갈지 올라갈지 동결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변동금리 상품의 치명적인 이제 리스크긴 하겠지. 사례 두 번째. 저는 내년 2월이 딱 5년 고정 만료 시점이에요. 은행에서 그때 자동으로 변동으로 바뀐다. 그냥 기다렸다가 맞아야 하나요? 만료 전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금리를 고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기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면 충구님이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은 질문.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게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금리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대화는 해도 돼요. 우리 어차피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기간이잖아요. 3년이 지나면 수수료도 없어. 그래서 다른 비용을 고려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비교하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도 됩니다. 그런데 갈아타고자 하는 그 금리조차 높잖아 지금. 아무리 낮아도 3.8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2%대 시절은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 시절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최대한 금리를 비교하면 된다. 자동으로 바뀌는 거를 뭐 그거는 그렇게 가라고 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일단 지금 나는 많이 알아보면 되지. 금리 수준을.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최저 하한이 한 3.8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대환하면은 너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새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혼합금리에 이 사례들이 있어서 혼합금리를 피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건 금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DSR 금리예요. 스트레스 금리가 주기형과 혼합형이 있으면 주기형 금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 금리가 덜 적용이 돼서 대출 한도가 더 나와요.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선택이 좋으냐면, 혼합형과 주기형이 있을 때 주기형이 변동이긴 하나 스트레스 금리를 덜 적용이 돼서 대출 한도가 좀 더 나오니까 금리 안정성에 있어서도 5년간 변동이어서
주기형이 더 좋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난 그래도 혼합형 할래요 그러면 혼합형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조금 더 높고요, 스트레스 금리도 많이 받아서 혼합형 금리가 한도가 좀 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내 집 마련하시거나 주담대 받으시는 분들은 주기형을 사실 제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혼합형 금리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년 전에 2%대 금리에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이제 문자 한 통으로 4%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이제 받으실 거예요. 거의 이제 통보문 같이.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금리 2배 올랐잖아, 1년 반 만에. 근데 여러분은 5년 동안 고정금리를 잘 쓰셨잖아요. 그때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고, 지금 필요한 건 준비하는 거고, 현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대출이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고요, 다만 내가 모를 때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무서움을 대출 현군이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요, 제가 직접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